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문제집풀이 따라잡기입니다. 인권과 직업윤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5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을 찾아라. 4번이죠.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직업은 직업정신을 가지고 급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속된 기관의 정해진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직업정신의 기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57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수행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한 것은 바른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3번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자료로 보관한다, 기록한다 이거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록하고 보고한다. 그래서 3번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자료로 보관한다가 정답입니다. 58번 직무라는 건 일이에요. 내 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뭔가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는 것을 자신을 개발한다 그래요. 자기 개발, 자아 실현. 그래서 4번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입니다. 보수교육에 잘 참여하고 새로운 내용이 나왔으면 천리가 마다하지 않고 공부하러 간다.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 5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대상자 앞에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잘 지킨다.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방문 일정을 적어 메모로 남겨놓는다. 그러면 직업정신에 잘 따른 문장이죠. 그래서 5번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한다. 예의를 갖추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돈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걸 찾으시면 됩니다. 60번 요양보호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사고가 생겼어요. 사고 발생 시에는 의료진 시설장에게 바로 즉시 보고한다. 3번이에요. 61번 다음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지키지 못한 윤리적 태도는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일주일 동안 배변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대상자에게 이동변기에 앉혀놓고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응가를 못 산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변기에서 볼일을 보라고 해요. 그것은 잘못됐죠.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해서 병원에 모시고 간다던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것은 5번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보고한다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5번이에요.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네요. 62번에 다음 중 요양보호사로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위반한 행위는 2번 필요한 복지 요구를 대상자에게 알선해준다. 이렇게 알선 이런 말이 들어간 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선 같은 거 해주지 마시고 필요해요. 그러면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알려주도록 한다. 이렇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의를 해야죠. 대상자의 가족과 이렇게 상의를 한다 이런 건 괜찮지만 알선해준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2번이에요. 63번 다음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키지 못한 윤리적 태도는 네모 박스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대상자에게만 전화로 급일 서비스를 주말에 대신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쉬었다. 이것은
3번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관에게 내용을 보고하시고 다른 분이 근무가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대신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64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될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수급자 김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복지용구 구입을 권유받았다. 그래서 복지용구를 구입하면 10%를 지원받고 있었다. 이거 알선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죠? 1번이에요. 6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김씨가 요양보호사로서 지키지 못한 윤리 원칙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대상자의 딸이 요양보호사에게 어머니가 점점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요양보호사는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을 지키지 못했냐? 3번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을 지키지 못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6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를 자주 옮겨야 되는 경우에 어깨와 손목과 허리가 아프죠. 1번이에요. 67번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적절한 보조 장비를 이용해서 대처하도록 한다. 그러면 내 근육과 내 뼈에 큰 무리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2번이에요. 68번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옳은 것은 평평하지 않은 바닥은 낙상을 초래할 수가 있죠. 1번이에요. 69번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나타나는 통증, 이 5개 중에서 외상이라는 건 바깥에 다치지 않고도 아픈 것을 말해요. 다치지 않는다. 외상이 없다는 건 다친 적이 없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어깨 통증이죠. 요통이나 목이나 팔이나 이런 거는 다쳤을 때 주로 아픈데 어깨 통증은 다치지 않고도 어깨는 아플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나이가 50이 되면 50견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어깨가 또 아픕니다. 3번이에요. 70번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많이 오는 어깨 통증 예방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어깨 근육을 굳어지지 않도록 스트레칭으로 펴주는 거죠. 수건을 이용하면 자세를 잘 잡아서 그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번 등 뒤쪽에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한다. 5번이에요. 71번 다음 그림의 스트레칭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어깨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죠. 어깨 스트레칭을 자주 평소에 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견 통증도 줄여주고요. 71번에 5번 어깨 통증입니다. 72번 특히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중 손목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수근관 증후군이죠. 이게 손목을 많이 쓰고 행주를 많이 비틀고 설거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죠. 수근관 증후군. 3번. 73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동작을 1분 정도 할 경우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린 증상이 있으면 이것은 수근관 증후군이 이제 심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형외과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3번에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74번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요추를 안정시키는 운동 자세로 옳은 것을 찾아라. 4번이에요. 이게 골반 들기 4번. 75번에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근육의 긴장 완화를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실시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고요.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에 마무리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습니다.
76번에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경우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4번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이 발폭이에요. 지지면 발폭을 넓혀서 들도록 한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씨름 선수들이 쌀가마니 들 때 어떻게 들죠? 다리를 벌리고 들어요. 그것을 지지면을 넓힌다. 4번이에요. 77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어깨, 팔, 손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다. 경추가 눌리기 때문이에요. 경추가 눌리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팔이 아픕니다. 현기증이나 어지럼증 같은 두통이 있을 수 있다.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거나 팔에 힘이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목 디스크입니다. 2번에 목 통증.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심해질 때 이제 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디스크 요통은 이 하지, 다리를 잘 걷지를 못하죠. 비 오는 날 우산을 받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수술대에 올라가시죠. 2번 목 통증입니다. 78번 다음 중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경우 요통, 허리가 아픈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안정되게 무리가 가지 않게 잘 드는 그림을 찾으세요. 1번이죠. 79번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중 팔꿈치 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에요. 팔꿈치 외측에 압통감이 있고 물건을 세게 쥘 수가 없으면 팔꿈치 통증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80번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 발병 단계별 특징으로 옳은 것은 4번의 3단계 휴식 중이거나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나타난다 입니다. 1단계는 작업 중 통증 휴식 시 증상 없어짐 며칠이 지속되는 거고요. 2단계는 작업 시작부터 통증 수면 방해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속되는 걸 말해요. 3단계는 쉬어도 아픈 것. 그래서 휴식 중에도 통증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속되는 상태를 3단계 통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